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를 위한 2박 3일 도파민 풀충전 쿠알라룸푸르 관광과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의 대미를 장식한 파빌리온 호텔 후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간 지냈던 제가 먹은 최후의 음식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친구가 옵니다. 친구를 데리고 가장 먼저 온 곳은 반얀트리에 있는 버티고입니다. 제 친구답게 열심히 사진,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경뿐만 아니라 사실 노을도 예쁜데 구름 때문에 노을을 못 봐서 아쉬웠어요. 해가 진 뒤에는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국인 관광객분께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구도, 포즈까지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에게 우육면과 꼬치를 먹이고 다시 술을 마시러 택시를 탔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역시 교통체증이 있네요. 제가 온 곳은 창카 붓기빈탕입니다. 펍과 바가 모여있는 술집거리인데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외국인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양쪽 인도엔 사람들로 가득하고 분위기는 방콕 카오산로드와 흡사합니다. 여기는 호술보다는 친구들이랑 왔을 때 즐겁게 놀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박 3일에 비해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 곳은 트랙입니다. 오리엔탈 커피가 배달도 되더라고요.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잘 왔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끌어졌네. 숙소에서 쉬다가 말차 열풍에 탑승하기 위해 TRX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슈퍼말차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저의 최애 맛집에 갑니다. 치킨 클레이팟을 주문했어요. 저녁엔 쿠알라룸푸르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동네 자체가 여행객들에게 사진 찍으라고 대놓고 판 깔아준 곳이라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중국 감성의 전등부터 근대식 건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예쁜 사진을 찍고 찍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도 100%였던 일정이었습니다.
파워 J 가이드인 저는 이 근방에서 가장 핫한 칵테일 바를 예약했는데요. 네이밍은 좀 그런데 가게 인테리어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KL에 있는 동안 꼭 오고 싶었어요. 저는 벽화를 볼 수 있는 2층 야외석으로 예약했는데 2층 내부도 예뻐서 개인 취향에 따라 예약하면 됩니다. 각자 칵테일 한 잔에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롱블랙을 더 시켰어요. 주변에 서양인들만 있으니까 전성기 시절 홍콩에 온 느낌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 맞은편에 있는 골목에 인스타 감성이 사진 찍기 좋은 셀카존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의 차이나타운도 역시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제일 가까이서 보는 것 같은데. 너 여기 안 와봤어? 응. 굳이. 멀리서 보는 게 예쁘지. 그럼. Derek, I'll be taking care of your table. Okay. You need anything, just hey Derek. 다만 뇌댁은 온통 핑크색 조명이라 실물에 비해 사진이나 영상은 잘 안 나오는데요.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필수입니다. 친구들이나 연인과 온다면 버티고보단 뇌댁이 더 재밌고 만약 둘 다 올 수 있다면 제 일정처럼 버티고를 먼저 갔다가 뇌댁에 가는 동선을 추천해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맛있게 먹었던 인도 식당에 왔습니다. 바나나잎 위에 커리가 나오는 남인도 음식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친구도 흔쾌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대표 메뉴인 치킨 비리야니 라이스 2개와 망고 라시, 아이스 밀크티를 주문했어요. 비리야니 라이스 안에 이렇게 닭다리가 들어있는데 살이 부드럽고 양념이 배서 맛있습니다. Chili. Yes, please, a little bit. Can I get a spoon and fork? Thank you very much. 친구 입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숟가락으로 잎에 있는 밥을 긁어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트럴마켓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투어 상품 마지막 날 일정에 쇼핑은 필수일 것 같아서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쿠알라룸푸르 현지인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관광객 타겟의 기념품도 물론 있지만 일상에 입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가 많았어요. 가격도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쿠알라룸푸르 중심부 물가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동남아 여행할 때 입기 좋은 샤랄라한 옷을 많이 봤는데 이미 캐리어가 과포화 상태라 눈물을 머금고 참았어요. 액세서리 공방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양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센트럴마켓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와인바에 갔습니다. (2층으로) 된 와인바임에도 사람이 없을 땐 2층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는데 2층은 화장실 가는 길에 꼭 들러보세요. 이전 콩큐바인 바처럼 건물에서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먹일 마지막 한 끼는 중국 신장 음식점입니다. 보통의 중식보다 향신료 맛이 강하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라 데려왔어요. 소고기가 들어간 양념을 부어 먹는 신장식 국수와 양꼬치를 주문했는데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지를 주문해서 야외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다 잘 나와? 야, 말하지 마. 옷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의 최애 돼지고기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열심히 봤지만 결국엔 또 회가육을 주문하고 유튜브 볼 때 간식처럼 먹으려고 옥수수 튀김을 샀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TRX몰 헤이티 매장에 들렀습니다. 헤이티도 중국 차 브랜드인데 여기서 처음 도전해봅니다. 직원분께 베스트셀러를 추천받아서 망고 그레이프프루트 붐을 주문했어요. 밀크티보다는 묽은 요거트 느낌이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헤비하더라고요. 쓱까 먹으라고 합니다. 회가육을 포장하고 헤이티 테이크아웃해서 왔습니다. 회가육은 제육볶음과 비슷한데 고기의 수분이 좀 덜하고 두반장 소스가 섞인 맛입니다. 회가육도 청도 같은 서천성에서 파는 게 좀 더 매워서 맛있어요. 지긋지긋한 한 달간의 에어비앤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짐 맡기고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파빌리온 호텔로 체크아웃할 예정입니다. 너무 힘든 한 달이었어요. 저는 나이비앤비 이 이중무 구조의 방안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한 달 살이하고 이것저것 먹어서 짐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짐이 똑같아요. 에어비앤비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인데 호텔 체크인 시간은 3시라 호텔에 짐을 맡기고 돌아다니는 일정을 짰습니다. 말레이시아 친척이 데리고 왔던 레스토랑 시우시우에 다시 왔습니다. 에어컨이 없다 보니 낮에는 예약 없이 와도 한산했습니다. 이 야채볶음과 차슈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달달한 차슈와 매콤한 칠리 소스 조합은 저처럼 남고생 입맛인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이 식당은 중식, 묘냐 요리를 파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계뿐만 아니라 인도계 사람들도 계속 와서 신기했어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센트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던 목적지보다 조금 먼저 내려서 동네를 구경하며 설렁설렁 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빨간색 덕분에 100m 밖에서 봐도 중국과 관련된 건물로 보이는 곳입니다. 관우를 모시는 도교사원이라고 해요. 동네 산책의 최종 목적지이자 저의 쿠알라룸푸르 최애 카페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감각적이고 사장님부터 여기 오는 손님들도 다 힙해요. 얼죽아답게 아아를 시켰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호주 커피처럼 시큼한 맛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상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탈출하고 싶었던 에어비앤비에서 체크아웃하고 예쁜 카페에서 먹게리니 그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페 바 뒤편에 타투샵이 있어서 약간 홍콩 뒷골목 느낌도 있습니다. 창가로 가도 이렇게 예쁜 공간이 나오는데요. 감히 범인의 상상력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느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떠나기 전에 남은 현금을 체크했는데요. 관광객이 많은 곳은 카드 결제가 되는데 이 카페를 비롯해 현지인 장사를 하는 곳은 카드는 안 받고 QR 결제나 현금만 받아서 미리 현금을 충전해둬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빌리온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평소라면 로비가 어쩌고 저쩌니 했을 텐데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룸 시티 오아시스 타입으로 예약했는데 클럽 라운지 이용은 제외된 클럽룸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본 룸이나 클럽 룸 타입의 시티 오아시스 전망은 사실상 전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건물 맞은편과 너무 가까워서 낮을 포함해 하루 종일 커튼을 쳐야 합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호캉스 목적으로 파빌리온을 예약한다면 사전에 전망에 대해서 메일로 자세히 물어보고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텔 구조상 고층에서도 이런 뷰가 나올 수 있어서요. 객실에는 매일 4병의 물이 제공되며 캡슐 커피를 비롯해 접시와 커틀러리, 와인잔과 샴페인잔까지 5성급 호텔다운 구성입니다. 냉장고는 유료 음료를 비치하지 않고 깔끔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욕조 없이 세면대 2개가 있습니다. 세면대 맞은편에 샤워 부스, 변기가 분리된 형태고 수압도 만족스러웠어요. 반얀트리는 스파가 유명해서 그런지 어메니티로 제공되는 비누의 모양이나 나무 음각도 예쁘고 향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어메니티는 5성급 체인 호텔답게 치약, 칫솔, 화장솜, 면봉, 샤워캡, 위생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리퍼와 함께 가운은 2종류가 있어서 기분 따라 멋따라 입으시면 됩니다. 현관 앞에 아로마 오일과 인센스 스틱이 있는데요. 방에서 전반적으로 키키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준공한 지 오래된 쿠알라룸푸르 여러 호텔, 레지던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향의 인센스 오일과 스틱으로 바꿔가며 향을 최대한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녁 직전 턴다운 서비스 시 오일 밑에 초를 켜두고 가시더라고요. 소음 가득 에어비앤비에서 갓 탈출한 제게 냄새든 인센스 향이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없어서 꿀잠 잤습니다. 호텔의 주요 부대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은 18층 꼭대기에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적당한 사이즈에 주요 랜드마크 뷰는 아니지만 시야가 확 트여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기본적인 기구 위주로 잘 갖춰져 있고 뷰도 좋고 사람도 없어서 운동하기에 최상의 조건입니다. 열쇠 주렁주렁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키만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신나는 마음을 안고 마라샹궈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정도의 맵기를 다 못 먹고 남겼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색깔부터 지난번보다 훨씬 온화합니다. 신라면 정도의 맵기를 원한다면 베이비 단계보다 딱 한 단계만 더 높은 맵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호텔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파빌리온 몰로 들어와서 바로 호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호텔에서도 차지 배달은 계속됩니다. 컨시어지에 맡겨두고 가시더라고요. 선크림을 잊어버려서 당분간 낮에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밥 먹고 집에 와서, 아니 호텔에 와서, 호텔이 집 같네요. 호텔에 와서 일 좀 하다가 저녁에 나가려고 합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쇼핑몰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왔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매장이 많아서 여러 번의 입행 끝에 찾은 중식당입니다.
저는 청경채 반찬과 차슈, 그리고 짜파게티랑 비슷한 이미지의 면 요리를 주문했는데요. 맛은 짜파게티와 다르고 간장 베이스의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분식에 가까운 요리지만 남고생 입맛엔 맛있었어요. 그리고 푸드코트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파인애플 타르트를 포장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김에 또 파빌리온 몰에 들렀는데요. 요새 말레이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음료 프랜차이즈입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어있는 올 베리백을 주문했어요. 결제 후 영수증에 번호도 없고 진동벨도 없어서 노심초사하며 믹서기만 초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예쁜 직원분께서 저를 보고 웃으며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길을 헤매다가 파빌리온 지하에 있는 마트도 들렀는데 여기는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 구성이나 매대 배치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캐리어에 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캐리어 다이어트 중이라 꾹 참았습니다. 나중에 KL에 다시 온다면 마지막 날 쇼핑은 여기서 할 것 같아요. 호텔이 너무 좋은데 벌써 내일이면 떠나는 게 아쉬워요. 방에도라와 타르트부터 먹었는데요. 오리엔탈 커피보다 파인애플 비중이 높아서 저는 이게 더 맛있었어요. 네, 이제 곧 나가려고 하고요. 목걸이까지 했고, 근데 진짜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갈 땐 다 갔고, 인도 음식 먹으러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고, 이왕 푸켓 빈탕 안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데서 좀 쇼부를 보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네요. 일단 배를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태국 식당에 왔습니다. 타미세라서 타이티도 먹을 겸 태국 요리나 먹으려고요. 태국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는데 얼음이 반이네요. 그리고 태국에서 실패하기 힘든 파카파오 무삽의 소고기 버전을 시켰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쇼핑몰을 나와 부키핀탕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어디를 가냐면 또키 갑니다.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일정이 진짜 이만한 데가 없어요. 사람 없지, 인테리어 예쁜 매장 많지, 쌍둥이 타워도 정면으로 보여서 마음 편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밤에 찍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졸업사진 찍는다고 나란히 걷는 친구들도 귀엽네요. 오늘은 주말에 항상 시끌벅적한 이국적인 레스토랑 겸 술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글 지도엔 카리브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도 남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파티 같은 이벤트도 종종 주최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바 안쪽에 있는 구역인데 이쪽은 밤보다 낮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밤에는 바깥에 앉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메뉴판에 있는 4가지 대표 칵테일 중에서 패션 후츠와 데킬라를 섞어 슬러시처럼 만든 칵테일을 주문했어요.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 와중에 데킬라 향도 살짝 느껴지면서 KL에서 먹은 칵테일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한 달 내내 봤던 쌍둥이 타워도 이날부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보는 광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으로 가는 발을 못 대고 몇 분 동안 서성였어요. 원래 안 가려던 잘라날로 야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현지인이 많은 야시장을 좋아하는데 관광객 타겟의 야시장은 별로 흥미가 없어서 안 가려다가 마지막 날에 체력도 남고 시간도 남아서 가보려고요.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코코넛 아이스크림부터 샀습니다. 와, 진짜 많다. 야, 이건 반달 처음이다. 덥고 사람 많고 딱히 땡기는 음식이 없어서 대충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요, 바로바로 클레이타 식당에서의 볶음밥과 조개볶음입니다. 이 식당은 영상에서 벌써 3번째 보여드려요. 볶음밥도 해산물 가득해서 풍미가 흘러넘치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조개볶음은 매번 올 때마다 주문하는데 한국인들 입맛 저격하는 매콤, 달콤한 양념이에요.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 영상은 이제 끝입니다. 한 달간 지냈던 레지던스는 힘들었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까지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교도시 말라카 영상을 비롯해 이후에 갈 여행지 영상들도 적당한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